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챕터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챕터 2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구조와 그 다음에 계정 만드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설치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gtag.js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웹이 아니라 모바일 앱의 SDK를 이용해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설치하는 방법까지 이번 두 번째 챕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 4의 계정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업자 단위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계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속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이제 출력되는 곳이다 보니까 서비스 단위로 속성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안에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스트림에서 iOS의 데이터를 연결할 건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에 연결을 할 건지, 그리고 웹사이트에 연결을 할 건지, 이것들을 정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속성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픈소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애플 iOS에도 앱이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앱이 있고 웹사이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쳐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속성 하나에 이 세 가지 데이터 스트림을 모두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이 다른 서비스들인데 동일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분리해서 만들고 하나의 속성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계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측정 시작을 눌러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먼저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좀 해볼 거니까 실습 사이트를 뒤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 거니까 계정 이름을 먼저 아무렇게나 한번 지어줘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습을 할 거니까 계정을 GA4 뭐 스터디 정도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정 이름을 만들었으면 밑에 계정 데이터 공유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공유할 건지 어떤 용도로 공유할 건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정을 만들고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속성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속성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잘 적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혹은 뭐 웹사이트 그런 이름을 여기 이름에다가 적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실습을 할 거니까 똑같이 저도 GA4 스터디 서비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 시간대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놓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데이터를 볼 때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이 미국 시간이니까 미국 시간에 맞춰서 우리랑은 다른 시간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시간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그 시간대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능, 결제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 나오는 통화 설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한국 돈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대한민국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나서 다음을 눌러서 속성 생성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정보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업종에 맞게 기본 보고서 이름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맞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를 눌러서 우리가 약관을 확인하시고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림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딱 계정하고 속성을 만들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데이터 스트림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정해서 해당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와 구글 애널리틱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데이터 스트림하고 서비스를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에다가 GA를 설치를 하려면 웹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이제 프로세스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설치는 조금 뒤에 해 보고요. 다른 메뉴부터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어시스턴트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어시스턴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다 시작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완료가 되겠죠.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어시스턴트 설정을 보시고 하나씩 단계별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저와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다른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속성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성 설정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속성에서 설정했던 이름, 이게 나와 있고요. 이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선택하지 않았던 업종 카테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 시간대, 표시 통화 같은 것들도 언제든 원하는 대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깜빡하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액세스 관리라고 있어요. 액세스 관리는 사용자를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속성 액세스 관리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은 제가 혼자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계정을 만든 사람만 관리자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마다의 권한을 부여하고 변경하고 또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 플러스 버튼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Gmail 있죠. 구글 이메일인 Gmail 주소 혹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제공하는 이메일, 요것들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은 관리자가 되겠죠. 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강력하겠죠. 그 다음에 이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랑 권한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설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잠재 고객이라든지 전환, 뭐 기업 분석, 이벤트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위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만 허용이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뷰어는 있는 거를 그냥 볼 수만 있는 권한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요 비용 측정 항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음, 그 다음에 수익 측정 항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음,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부여할 때 모두를 관리자로 주면은 되게 좀 보안 관련해서 위험한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용자들한테 적절하게 필요한 권한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권한을 주실 때 맞춰 가지고 권한을 주시면은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꺼볼게요.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속성 변경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속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설정했고 이 속성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을 했고 어떤 것들을 해제했고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에는 이 속성 변경 내역에 들어가셔서 일자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때 어떤 속성이 정보가 변경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메뉴들도 있는데 이 다른 메뉴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해당되는 메뉴와 관련된 그런 강의가 올라오게 될 텐데 그 강의에서 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시기에 맞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링크라고 해서 구글 서비스들,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 이외에 뭐 구글 애즈라든지 빅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하고 연결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추후에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기능들을 모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 스트림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거를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웹을 눌러서 웹을 한번 먼저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웹을 누르고 여기에서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소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로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스트림을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 스트림에 맞는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뭐 서비스 이름을 넣어 주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우리는 실습 웹사이트라고 이름을 지어 둘게요. 그리고 나서 스트림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스트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이 만들어지면은 스트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 태그 설치하기라고 되어서 뭐 CMS, 워드프레스 같은 그런 CMS 도구에다가 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코드를 넣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직접 설치에 대한 것들을 이 뒷 영상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X를 눌러서 일단 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측정 아이디예요. 바로 이 아이디를 넣어서 이게 어떤 속성의 어떤 데이터 스트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웹사이트나 앱에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눌러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 있는 향상된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챕터인 이벤트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당되는 챕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시죠.